잘했어. 잘했어. 오늘은 교재 페이지론 12페이지를 하게 될 거야. 맞나? 13페이지보다 13페이지를 하게 될 거야. 응? 요 13페이지가 화학의 진짜 기초야. 진정한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고1 때까지 배우질 않아. 통합과학 선행해본 사람들 있지? 통합과학 맨 앞에 기본 단위 나오는 거 알아? 기본 단위에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에 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몰이라는 게 나와. 그 몰을 오늘 배울 거야. 근데 이걸 가르쳐 보잖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되게 웃기게. 하지만 화학 분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난 대학 가서 그리고 과를 화학과 관련된 분야를 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몰이라는 용어, 단어, 화학식량,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엄청 기초야. 산수로 치냐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몰 계산하는데 기본 연산과 같아. 근데 고2 때 처음 시작하잖아. 은근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지금 당장 벌써부터 두 번째 수업인데 어려운 거 먼저 진행하고 지랄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속담을 믿는 건 아니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것들. 매는 안 맞는 게 좋지. 뭘 먼저 맞는 게 나아. 안 맞는 게 좋아. 근데 이제 해야 되잖아. 그지? 해야 되기도 하고 내 경험상 이 몰이라는 내용은 익숙해지는 게 유리하더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낯선 내용, 낯설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 일단 어렵더라도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조금씩이라도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이번 여름 특강의 목표 중에 하나야. 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화학 영역 내에서 통합과학과 연결된 부분들,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 잡는 것도 통합과 이번 여름 특강의 목표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가장 원대한 목표가 이 몰 익숙해지는 거야.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자, 일단은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그 13페이지에 X라는 원소 기호로 표시를 했는데, X라는 실제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X라는 원소는 없어. 자, 그리고 요 X라는 원소 기호가 있으면 요 위에 A 위치에 숫자를 써준단다. 아래 Z 위치에 또 하나의 숫자를 써줘. 자, 거기에 다 써놨어. Z 위치에 써진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를 뜻하냐면 양성자 수를 의미한단다.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가 결정되는 거야. 우리 20번까지 외웠잖아, 그지? 수헬, 리베, 붕탄질산, 그지? 요게 원자 번호 순서야, 20번까지. 그리고 이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고, 요 위에 A라고 써진 위치의 숫자는 질량수라고 부른다. 질량수라고 부르고, 여기에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랑 합한값이 질량수야. 응? 얘네들만 쓰면 되겠구나, 그지? 질량수랑 원자 번호는 써 있으니까, 그지?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한 게 질량수야. 되겠니?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표시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얘 누구야? 수소. 얘 원자 번호 1번. 그지? 그리고 질량수도 1. 이렇게 써 있는 수소는 양성자 몇 개야? 한 개라는 뜻이지. 중성자 몇 개야? 한 개야.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이렇게 중성자가 수소야. 그지? 그리고 전자 몇 개야? 전자는 개수 안 써있는데 싶겠지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원자 그러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아야 돼. 아무 표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온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지? 전자수 한 개야. 알아들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수소인데 원자번호는 같겠지 당연히. 그리고 질량수가 2야. 그럼 얘는 양성자수 1개, 중성자수 1개, 그지? 전자도 1개, 111이야. 그러지? 얘 이름 뭐야? 중수소라고 불러. 무거워서. 무거워서 중수소라고 불러. 자, 질량수 3짜리 수소도 있어. 얘는 중성자 몇 개야? 2개야. 그지? 얘는 뭐라고 부르게? 삼중수소야. 삼중수소. 너희들 나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 동화나 과학 잡지들, 응? 청소년용 과학 잡지들, 뉴턴 뭐 이런 거 자주 구독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핵융합발전소 들어봤니? 핵융합발전? 처음 들어보니? 유대왕? 좀 이따 이거 써서 주구가 이름 쓰고 이렇게 그 핵융합 발전을 할 때 주된 재료가 얘란다. 인공적으로 그 태양 속의 반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태양 속에선 얘 4개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데 뭐 인공적으로 할 때는 얘를 쓰나 봐. 얘는 삼중수소라고 불러. 그러면 똑같은 수소인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지. 질량수가 달라.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 이런 관계의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 중요하진 않아. 예전엔 중요했는데 이젠 중요하지 않더라고. 별로 다루질 않아. 이런 식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구나. 대부분의 원소들이 동위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원소도 있겠지. 있긴 해. 해가지고 대부분이 존재하긴 해. 드물게 동위원소가 없는 원소도 있고 하는데, 자, 원소 기호가 이렇게 질량수 그리고 원자 번호 이렇게 함께 표시하는 게 정석적인 표현이다 원래.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계에 섞여 있잖아. 지구엔 얘네들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얘로 핵융합 발전한다 그러지. 굉장히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단다. 그래서 얘네들 질량수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이 섞여 있는 채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자, 이게 이제 원소 비율을 표시한 거고요. 화학식량 원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원자량. 원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 구체적으로 최초로 얘기한 사람. 데모크리토스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 누구야? 돌턴. 돌턴이 개천재야. 엄청난 천재야. 얘기했지? 얘기 안 했니? 지난주에? 한 거 같은데. 아이씨,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네. 지난주에 얘기한 거 같은데 그 돌턴이 어려서부터 책도만 읽고 그 시절에 너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이웃에 살고 있는 굉장히 드문 박사, 교수, 그 당시에 박사가 많겠어 적겠어? 별로 없겠지. 1900년대 초만 해도 박사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박사학위를 받고도 교수를 못했어.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졌었대.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엔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연히 교수가 되는 그 코스였나 봐. 근데 교수가 안 된 이유를 대충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면 건방졌어. 건방졌어. 성격적인 문제가 작용했을 거야. 이 아인슈타인 17살에 대학 간 거 알지? 수학 잘해서.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한다는 헛소문이 있는데 수학 잘해서 대학을 17살에 갔어. 그 수학은 겁내 잘해서 엄청난데 나머지 이제 역사나 국어 독일어인지 뭐 이걸 이 과락이었대.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대. 얘 부처마로 회의에다가 붙였대. 폴리텍이라는 곳에. 뭐 나도 책에서 읽은 거라. 근데 아무튼 17살에 갔으니까 주변에 같은 학년이 형들이잖아. 형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 거지. 더 전반적으로 많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물리학을 하려면 수학이 필요하구나. 수학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나 봐. 물리학을 할 때. 그래서 수학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에 수학을 엄청 전용한 교수님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교수님이 교과 제목을 물리학을 위한 수학이라는 그런 식의 교과를 만들었대.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 이거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데 그냥 수학이더래.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실망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아저씨 그 교수가 개빡쳤어. 걔 박사학위 따더만 끊었겠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박사학위를 따고도 교수가 안 되니까 막 우울해져가지고 있었는데 걔 아인슈타인하고 동갑내기인가 그럴 거야. 한 살 어린가 제자. 과외 제자. 일찍 들어갔으니까 물리학 과외 제자의 아빠가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빠가 스위스 특허청 청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특허청에서 맨날 도장 찍다가 상대성이로 논문 내고 그렇게 된 거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박사가 희귀했던 시대야.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니까 박사가 많겠어 적겠어. 겁나 적은데 기상학 박사래. 기상학 박사가 얘는 내가 가르칠게요 해서 한 7살 요쯤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4, 5년 만에 마스터래. 더 이상 가르칠 거야. 그게 소문이 난 거지. 개천재로. 그래서 막 교장 선생님으로 불려가고 12살에 뭐 그랬대. 전 유럽에 천재로 소문이 나서 그 돌턴도 맨날 바람이나 보고 기체 변화나 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제대로 설명하려면 원자가 필요하겠는데 해서 원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신앙처럼 믿었다고. 돌턴 얘기하면 그냥 믿어.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믿어. 그래서 원자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자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한테 해결하겠어? 돌턴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원자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물어보면 돌턴이 막 대답해. 동그래? 동그랗다고 대답했나 봐. 이 책으로 썼든지 했나 봐. 동그래? 그러면 원자 얼마나 커? 존나 작아. 근데 왜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부풀어? 원자 크기가 원자 크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막 이런 설명을 막 해. 지금 보면 되게 헛소리 같은 표현을 막 해. 나도 책에서 읽은 거라 그렇게 직접 얘기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은 그게 성경처럼 믿어졌겠지. 그러다가 원자가 얼마나 무거워? 무게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게 되지. 그랬을 때 이게 원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지? 하나개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게를 어떻게 재냐고. 질량을 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우리 다 같이 연구해보자. 다 같이 실험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보일 때까지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보이지도 않는데 A라는 원자들을 같은 종류로 이렇게 막 뭉쳐주고 질량을 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모아주고 B라는 원자들을 또 모아줘.
C라는 원자들을 또 모아줘. 막 모아줘서 얘네들로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을 해서 같은 개수다, 개수가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죠. 이게 뭐 화학 실험을 통해서 얘랑 수소랑 반응시켰더니 이때 반응한 수소가 부피가 얼만큼 들어가고 얘도 똑같은 부피가 들어가면 개수가 같다, 뭐 이런 식의 뭐 지금 보면 엉터리 같기도 하지만 일견 맞을 때도 있고 그래. 맞는 경우도 꽤 돼. 그래서 같은 개수다 라는 확신이 드는 질량들을 찾아내. 그래서 찾았더니 얘가 5g, 얘가 7g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11g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이랬겠냐고 그냥 예를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질량을 알아내려면 뭐가 남았어? 몇 개인지만 세면 되잖아. 얘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개수로 나눠주면 한 개의 질량이 얻어지잖아. 그러지 않겠어? 니들 사과 한 박스에 사과가 40개 들어있는데 박스 전체 질량 이렇게 막 재보면 사과 개수 나오겠지. 그지? 대략.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이 나오겠지. 그런 것처럼 개수만 세면 된다. 이거 다시 해보자. 도전해보자 해서 막 개수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실제로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단위 면적 이렇게 작아서 막 지랄하고 할 텐데, 야 되겠냐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나는 몇 개 같아 하고 막 대안을 내놓으면 어떤 놈은 20억 개, 어떤 놈은 3,000개 이렇게 오차범위가 굉장히 큰 거야. 돌턴이 자기가 제안한 것까지 막 합쳐봐도 그냥 단순히 평균 내기엔 좀 너무 캥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타협을 봤어. 어떻게? 야, 어쨌든 개수가 같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 해서 개수가 같다는 걸 동의해. 그러면 결국은 얘 한 개의 질량과 얘 한 개의 질량 B는 몇 대면? 5대 7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질량 B로만 원자의 무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원자의 무게에 대한 질량 B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원자량이라고 표현한 거야. 원자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대적인 질량 비율을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가벼운 원자가 누구이겠어? 지금도 마찬가지 수소야.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 잡자. 그래서 수소가 1이 됐어. 근데 막 정리해 보니까 정수배로 올라가는 거야. 정수배가 되는 거야. 헬륨은 4. 헬륨은 그때 발견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4, 뭐 8, 16, 뭐 이렇게 정수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야, 우리 진짜 잘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질량 B로 시작된 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루어져. 지금은 원자 하나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겠어, 안 재겠어? 된단 말이야. 왜 못 재?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1900년대 초쯤에 원자 하나의 질량을 재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하나를 제대로 쟀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를 딱 재고 나니까, 한 개의 질량들을 재고 나니까, 야, 씨, 원자량. 그 전에 수소를 1로 잡고 기준을 잡았었는데, 그때는 대충 하니까 실험이 정밀하지 않잖아. 정수배였는데, 이게 정밀하게 계산이, 측정이 되니까 소수점이 겁내 지랄인 거야. 원자량들이. 나머지 원자량들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야, 이게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거 원소 기준을 찾아보자. 해서 제일 소수점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원소를 골라냈는데, 바로 질량수 12짜리 탄소.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몇 번? 6번이야, 6번.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탄소. 얘를 몇으로 정해? 12로 정한 값이 얘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소수점이 짧게 이루어진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얘가 기준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원자 사이에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얘보다 2배 무거운 원자의 원자량은 몇이겠어? 24. 얘보다 3배 무거운 원자의 원자량은 36.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얘보다 절반. 얘 무게의 절반이야. 몇이야? 6.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질량을 표시하는 거야. 몇 그램 표시하지 않아. 알아들어?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뭐 정확한 질량을 표시하고 싶어 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다가 말았겠지. 귀찮으니까. 0.00000000019 뭐 그램 하면 지랄이잖아. 그지? 야 이거 쓰기 귀찮구나 해서 다시 되돌아왔겠지. 이게 전통적으로 굳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편리함 때문에 계속 원자량을 이렇게 상대적 질량값으로 표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상대적인 질량값이니까 단위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단위가 존재하지 않겠지. 야 내 몸무게가 100kg야. 아 진짜로 100kg. 진짜 100kg야. 근데 물론 이제 딱 보기에 깡 말랐는데 삐쩍 말랐는데 저렇게 100kg일까 싶겠지만 근육질이야. 그렇게 진지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가 좀 그렇잖아 이 똥꾸들아. 아무튼 100kg라고 실제로 100kg야. 근데 100kg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야 나는 몸무게를 단위를 안 붙이고 10으로 할게. 나를 기준으로 10으로 할게. 너는 몇이야? 그럼 나는 4요. 진짜 되게 많아. 4요. 뭐 이렇게 되겠지. 우리 아들은 11이요. 뭐. 우리 마누라는 9요. 뭐 이렇게. 우리 딸은 8이요. 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튼 그냥 몸무게 모른다. 우리 가족들 나밖에 몰라. 나. 비밀이더라고. 니들도 비밀이야? 아무튼 나는 창피해. 우리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그렇게 감추겠지만 원자들은 이렇게 쓰면 편리해. 워낙에 자잘한 거라. 0.00000몇 g 이게 할 때마다 해봐. 지랄이잖아. 그치? 돼? 그래서 원자량은 얘를 기준으로 얘가 몇이라고? 탄소 16이 12가 12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질량값이 원자량이 되는 거다. 알아들어? 여기까지 납득이 안 가는 사람 없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의 원자량을 살펴보면 원래 소수점이 붙는데 그냥 1로 정리해주면 우리 화학에서 요구하는 원자량 값이 돼. 수소의 원자량은 12분의 1이구나. 그지? 탄소에 대략적으로. 알아들어? 아하. 근데 질량수 하나 썼지. 동위원소의 존재까지 막 몽땅 집어넣어도 비슷해. 왜냐하면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거의 없어. 그냥 수소에 비해서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교세에 나 같은 존재지. 여기에 뭐 탈모 있는 사람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아씨, 진지하게 쳐다보네. 너 탈모 있어? 아니지. 탁보기에도 없으니까. 응? 자, 그리고 탄소. 탄소도 동위원소 있겠어 없겠어? 얘도 있단다. 있긴 한데 그냥 거의 얘야. 거의 다 얘로 돼 있어서 걔네들 다 평균 내서 원자량을 정리해도 거의 12. 얘는 12.000000이고 얘는 12보다 약간 12.0001 뭐 이렇게 되는데 섞여 있어서 동위원소가. 자, 질소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자, 원자량을 다룰 때 이렇게 산소 원자 한 개랑 질소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2대 14 6대 7 이야.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가 12대 7이야. 아니 6대 7이야.
그지? 근데 너무 한 개에 집착하지 말자. n 두 개와 두 개도 12대 7일 거 아니야? 아니 14일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자꾸. 12대 14일 6대 7일 거 아니야? 그지? 세 개와 세 개도 6대 7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로 너무 제한하지 말고 몇 개인지 제한하지 말고 n 개와 n 개 아니 진짜 n 이렇게 했으니까 질소 같잖아. n 개와 n 개일 때 같은 n 개일 때 6대 7인 거야. 그지? 같은 n 개일 때 몇 대 몇이야? 아이씨 3대 4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돼? 만약에 얘네 둘이 2n개와 n개가 있으면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6대 4 3대 2가 되는 거야. n개와 n개일 때 3대 4가 맞지? 그지? 12대 6 16 그지? 3대 4 맞나? 산수 계산을 잘못해서 맞지? 아무도 계산을 안 해주는구나. 외롭다. 3대 4가 맞는데 한 n개 대 n개일 때 2n개 대 n개일 때 6대 4니까 3대 2가 되겠지. 질량비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질량비를 개수비를 변화시켜서 질량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원자량엔 단위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렇게 원자량들 기억해주고 요 원자량들에서 같은 개수일 때 질량비가 원자량비고 질량비를 같게 만들었을 때 개수비는 어떻게 되니? 한번 물어보면 또 정리할 수 있겠지? 요 원리를 응용하면 알아들어? 몰라? 얘가 16개 얘가 12개 있으면 질량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12짜리 16개랑 16짜리 12개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돼? 개수를 이렇게 서로 바꾸면 질량은 똑같아. 그러잖아. 그런 식의 내용들로 정리도 할 수 있고 원자량 아무튼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서 추상적이라서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진 않지 아직. 응? 왜 원자량이 중요하겠어? 야 너희들 물 분자 하나를 만드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몇 대 몇으로부터 몇 개 돼? 몇 개야? 물 분자 분자식이 어떻게 돼? H2 대화 상대가 없다. H2O 이거 알지? 물 분자식이 H2O야. 그러면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겠지. 근데 우리가 2개 떡떡 핀셋으로 집어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얘네들 개수비를 어쨌든 2n 대 n 2대 1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반응할 거야. 그지? 그럼 이걸 세개 써? 세는 것보다 질량을 재는 게 편하단 말이지. 얘 같은 개수에서 질량비가 1대 16이면 물 분자를 정확하게 만들 때 얘네들 2대 1로 만나게 하려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만들면 돼? 1대 8이겠지? 2대 16일 테니까 질량비가 돼?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는 개수 관계로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우리가 개수를 직접 세지 못하니까 질량으로 개수를 이렇게 환산해서 서로 매칭시키는 게 화학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기초라고 기초. 지금 당장은 머릿속에 약간 복잡할 수 있고 저 따위 짓거리를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기초고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거 계산은 알아들어? 원자량과 같은 개념 같은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데 기억 니은디는 점점점 유아틱하게 넘어가네. 자 원자량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와. 분자량은 말이야 분자식에 포함된 원자량을 합하면 돼. 얘도 뭐 상대적인 질량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분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분자 나도 못 봐. 그래서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데 그냥 원자량을 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가장 대표적인 분자가 H2O라고 했잖아. 이 분자량 몇이겠니?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18이야. 물의 분자량 몇이야? 그랬는데 18이요 라고 착한 척 하지 마.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위야. 18. 18이요 라고 대답하잖아. 나중에 후회. 은근히 개념을 헷갈리게 만들어. 알았어? 그냥 18 해 그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화학할 때 그냥 숫자도 숫자야. 여기란 생각하지 마. 예? H2O 분자량 18이야. 그지? 그리고 CO2 분자량 몇이겠니? 계산되니? 12 더하기 16 더하기 16 계산돼? 아이씨 아무도 계산 안 해주지. 난 외워서 44야. 암기돼 있어 나는. 응? 메테인은 분자량이 몇이겠니? 1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한 번 덜 더했나? 덜 더했나? 모르겠네. 돼? 12 더하기 4잖아 결국은. 16. 야 산소 기체 얘야 얘지. 얘는 존재하면 야 지구에 5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다 나랑 비슷하게 생겼을 수 있어. 막 전부 다 탈모. 제일 작은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훑어보자면 뻘쭘해지고 막 그렇긴 한데 니들이 탈모 같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부러워서. 안 부러워. 내가 제일 잘생겼어. 너무 자, 아무튼 산소 분자량 몇이니? 32. 그지? 자 이런 식이야. 거기에 있는 분자량들, 분자식의 분자량들 적어주자.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적어주자. 적을 수 있겠지? 그냥 계산만 하면 돼. 덧셈 잘하지 니들. 나는 못해. 잘 틀린다. 나는 못해. 되겠니?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데 NaCl 같은 경우에 얘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했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지. 얘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돼 있어서 분자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지난주에 이미 알려줬어.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이제 되려 다시 화학 결합으로 되돌아갈 거야. 얘가 좀 더 쉽거든. 요 원자량 몰 요거 한 10분 15분 정리 매주 할 거야. 매주 귀에 못이 박히게 원자량 분자량 몰 할 거야. 12분 계속 할 거야. 나머지 기간 시작하면서 할 건데 그런 다음에 화학 결합으로 다시 되돌아갈 건데 얘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 나트륨의 원자량 23이고 니들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염소의 원자량은 35.5야. 웃기지? 0.5야. 얘가 35.5가 되는데 얘네들 원자량을 합하면 58.5지. 근데 NaCl의 분자량은 58.5야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간다. 얘는 분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얘는 화학식량이라고 해야 돼. 내가 교재에는 실험식량 썼지. 그지? 교재에는 실험식량하고 썼잖아. 얘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실험식량을 알려줬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단다. 화학식의 표현에 분자식, 아까 이렇게 쓰면 분자식이야. 분자를 구성하는 녀석들, 원자들을 모두 표시해 주잖아. 그럼 분자식이야.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야? 포도당.
야, 포도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 니들 포도당 몇 당류? 단당류. 몰라? 이 당류에 뭐 있는가 알지 알아? 단당, 처음 들어봐? 알지? 알겠지? 알고 있겠지? 아닌가? 이 당류에 누구 있니? 엿당이 대표적이지. 그지? 뭐 다당류에 뭐 녹말, 글리코겐, 뭐 글리코젠 뭐 있잖아, 그지? 엿당, 설탕, 젖당, 그지? 아 내가 젖당 이게 아니라 소젖, 우유 속에 있는 당이 젖당이야. 그래서 젖당이야. 몰라? 락틱 애시드. 쓰라고는 하지 마. 근데 이제 포도당, 단당류에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 포도당 두 개가 물 분자를 떨어뜨려내면서 이당류가 되는 게 엿당. 알지? 설탕은 포도당의 과당, 그지? 이당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붙으면 설탕. 포도당의 갈락토즈라고 하는 젖당. 이게 되거든. 아니,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래. 야, 갈락토즈 할 때 갈락 이렇게 가거든. 근데 얘랑 어원이 같은 게 뭐게? 알아? 응? 은하수, 밀키웨이, 그지? 몰라? 알아? 야, 나 누구랑 대화하니? 야,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뜻이 밀키웨이야. 갤럭시가 뜻이 밀키웨이고 밀키웨이가 갤럭시야. 얘가 젖이란 뜻이야. 밀크, 갤럭시 뭐 이게.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사람. 왜 서양 문명은 대충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많잖아. 단어들이. 그 헤라클레스 알지? 헤라클레스 제우스 아들. 근데 외도한 거지. 제우스 본부인 이름이 헤라인 건 알지? 모르나? 헤라가 여신 중에서 뭐 이렇게 제우스 부인이야. 근데 헤라클레스가 바람기가 너무 많잖아. 딴 데서 낳은 헤라클레스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헤라 아들이 아닌데 헤라클레스가 된 게 헤라가 싫어하니까 헤라의 축복을 받은 자 해주면 그래도 좀 덜 미워할까. 헤라클레스로 지은 거네. 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라 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6, 7번 읽었는데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서 니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걔네들 이름도 이렇게 몇 명밖에 못 외우지. 근데 이제 얘 어원 있잖아. 얘 어원이 된 그게 너무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서 알고 있는 건데, 그 헤라클레스가 너무 얘들 내 새끼인데 제우스가 힘이 겁내 세잖아. 완전 마동석 아니야. 야, 그래도 얘를 신처럼 영생불멸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헤라 젖을 빨아먹으면 신처럼 된대. 그래서 헤라가 잘 때 몰래 젖을 빨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헤라클레스 힘 겁내 세잖아. 쭉쭉 빨고 쭉쭉 빨아먹으니까 그냥 헤라가 아파가지고 이게 왜 뭐야? 그러고 이제 막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겁내 세게 빠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탁 해서 탁 떨어뜨려 놨더니 이 젖이 뿜어진 거지. 쭉 빨면서 쫙 뿜어진 게 하늘에 묻어서 갤럭시가 된 거야. 진짜 진짜야. 그리스 로마 신화 설화가 그 은하수의 창조설화가 그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갈락토즈 얘도 이제 단당류 젖에서 나온다 해서, 그러니까 얘는 갈락토즈에서 젖당 영어로 락틱 애시드라고 했잖아. 얘가 빠진 거지.
갈락틱, 락틱. 그렇단다. 아무튼 포도당, 과당, 갈락토로즈가 단당류거든. 얘네들 분자식이 다 똑같단다. 분자식이 똑같아. 구조가 약간 달라. 구조들이 달라. 구조들이 다를 뿐이지 분자식이 똑같아. 뭐 그렇다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포도당으로 알고 있으면 돼. 여당으로 얘기해 준 거야. 아무튼 이게 포도당인데, 그지? 실험식량은 실험식량의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는 게 실험식이야. 그래서 포도당의 실험식은 어떻게 되겠니? CH2O가 포도당의 실험식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분자가 되는 친구들도 실험식은 존재해. 하지만 실험식을 어디다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이 활용도가 높아? 분자가 안 되는 물질들은 무조건 실험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 분자를 이루지 않는 친구들은 실험식량 그러면 맞긴 하거든. 교육과정상 분자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슨 양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아? 화학식량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아. 실험식이라는 표현보다 화학식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더라고. 응? 돼? 자, 그래서 NaCl 같은 경우엔 실험식량이 58.5. 근데 화학식량 그래도 된다. 그리고 CaCO3 칼슘의 원자량이 몇일 것 같아? 몇 번? 원자번호 몇 번이야? 칼슘 20번이지. 이렇게 20번 이내의 원자들은 원자번호의 2배를 해주면 보통 원자량이 딱 맞아. 그지? 산소 원자번호 몇 번? 몇 번? 8번. 그래서 원자량 16. 산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12. 뭐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원래 2배 해주면 잘 안 나와. 얘가 좀 이상한 거야. 얘가 좀 특이한 건데, 그러잖아. 얘 홀수잖아. 그럼 얘 원자량 2가 돼야지. 1이잖아. 그지? 얘는 둘 다 좀 이상하긴 한 거야. 그래서 외우는 거. 아무튼 짝수인 녀석들, 원자번호가 짝수인 녀석들은 20번 이내에서 원자번호의 2배를 해주면 보통 원자량으로 취급이 돼. 그럼 몇이 되겠어? 원자량 40이고 12 더하기 48이지? 16 곱하기 3이니까 그지? 60 더하면 얘 화학식량 몇이야? 몇이야? 100이겠지? 탄산칼슘 화학식량 100이야.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100이야. 돼? 그리고 뭐 포도당을 쓴 건 괜히 쓴 것 같아.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얘 실험식량은 30이겠지? 실험식은 CH2O니까 그지? 괜히 쓴 것 같아. 후회하고 있어. 봄에 만들었는데 아닌가? 꽤 오래됐는데. 아닌가? 기말부터 볼 때 만든 건가? 기말부터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열어볼까? 돼? 응? 자, 이게 원자량 화학식량 답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라도 말이야 문제에 야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야 그러면 맞지? 메테인의 분자량은 16g이야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 단위 붙으면 안 돼. 원자량이나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붙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 몰
드디어 몰이 나와. 드디어 몰이 나와. 통합과 선행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단위야. 묶음단위란다. 묶음단위. 얘들아, 내가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단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단위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이것 때문에 원자량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 원자량은 원자의 양이구나. 원자의 질량이라니까, 상대적 질량. 그지? 근데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물질의 양이래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쟤를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일부러 이런 것 같아, 나. 개새끼들이. 교육과정 만드는 새끼들이 일부러 이런 것 같아. 개짜증나.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 분야 있잖아. 화학 분야. 내 전공이 케미컬 엔지니어라 그러지. 화공이 화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 가면 물리학과 수학을 더 많이 해. 물리하고 수학, 화학도 해. 화학도 하는데, 네? 잠시. 응? 여기가 녹화하는 거 아니야? 녹화하고 있어요. 으쌰. 아이고야. 나는 속 없는 줄 알았지. 아이씨, 무슨 일이야. 뭐니? 그래서 고딩 때 나 혼자 공부했다 그랬잖아. 공부를 안 했다 그랬지. 화학은 나 혼자 공부했어. 잘했어. 점수 잘 받았어.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 틀린 일이 거의 없는데 화학은 거의 안 틀렸는데. 화학공학 가서 그러니까 화학을 배운 누군가한테 배운 건 물리화학, 유기화학 그게 다인 것 같아. 나머지 화학은 그러면 지금 요 화학 분야들은 내가 이제 학원 강사 시작을 할 때 대학원 졸업하고 학원 강사 시작할 때 화학 선생 해야지 해가지고 올림피아드를 화학을 했단 말이야. 올림피아드로 시작을 해. 그래서 중고딩한테 대학 과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대학 책을 혼자서 많이 공부를 했지. 그러다가 막히잖아. 이렇게 인터넷 쳐서 어디 교수, 화학과 교수한테 이메일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 대부분의 화학을 그래서 혼자 공부했더라고. 다시 떠올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나 혼자 공부했을 거 아니야. 고딩 때. 고딩 때부터 한 거니까.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나도 헷갈렸어. 개짜증.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단위 이 표현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얘를 나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개수로 인식했다. 물질의 개수를 나타내는 묶음단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연필 한 다스 알아? 몇 자루인지 알아? 아이씨 나 누구랑 얘기하니? 몇 자루인지 알아? 12자루 다 알지? 계란 한 판 알아? 몇 알 있는지? 몰라? 이야 경기도민 아니야? 계란 한 판. 역시 도민. 나도 완자 보고 알았어. 계란 한 판 30알이래.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야 내가 장 보면 계란 한 판 이렇게 묶어진 걸 보잖아. 중심이 안 맞아. 6, 5, 30이거든. 5개씩 6줄 이렇게 아닌가? 6개씩 5줄이 있나? 뭐 이렇게 돼 있어. 중심이 안 맞아. 30알이 한 판이야. 야, 나 계란 5판 샀어. 그러면 150알을 샀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
그 개수 묶음을 몰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 근데 이게 물질의 양, 이게 정석적인 표현인 건 맞아. 응? 이게 흘러가서 얘에 대해서 인식이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을 쓰면 난 좀 더 이쁠 것 같아. 그지? 이것 때문에 뭐 정확하게 개념도 잘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헷갈리고 의도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교육과정 만든 새끼들이 의도적으로 이 새끼들 헷갈릴 걸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괴롭힌다. 아무튼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의 양은 개수가 돼. 같은 개수. 여기서부터 개수로 계속 연결되지? 그치? 그래서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보다 개수에 대한 묶음단위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자, 우리 그 담배 한 갑에 몇 대 피니? 펴본 친구가 있지. 알아? 나도 안 펴봐서. 한 갑에 20개 피는데. 한 갑의 개념도 이 묶음단위. 무슨 말인지 알지? 1몰이 요 개수에 대한 묶음단위야. 몰이 개수에 대한 묶음단위다. 그러면 1몰의 정의를 가져갈 때 1몰. 야, 1몰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요 개수의 묶음을 1몰이라고 불러. 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 개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원래 6.0221425 막 가거든. 소수점은 엄청 길어. 이게 정리된 숫자도 아니고 정해진 숫자 12개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이런 개똥 같은 숫자는 왜 만들었을까 싶잖아. 얘랑 연결된 거야. 얘랑. 원전의 기준을 1몰의 기준하고 그대로 연결시켜. 예전에 1몰은 수소 1g이었어. 예전엔 수소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탄소 11을 12g, 정확하게 12g. 정확하게 12g. 그러면 뒤에 소수점에 뭐 어설프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00000000000g을 의미. 정확한 12g을 모았을 때 탄소 11을 요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이거래. 돼? 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야? 탄소 11을 12g 모았더니 그 안에 탄소 원자 수가 이만큼인 거야. 알겠어? 1몰을 의미하는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그지? 그래서 1몰을 의미하는 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물리상수에서 되게 중요한 수야.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을 의미하는 개수, 입자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1몰의 정의가 돼. 그럼 얘가 원자량을 함으로써 더 편량을 가져가 주는 이유가 얘네들 12대 14 어떨 때 12대 14의 질량비를 가져? n개 대 n개일 때 개수가 같을 때, 그치? 그럼 질량비가 12대 14면 얘도 몇 개? 개수가 같겠네? 그치? 질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4g이야. 그래서 질소 14g 속의 원자수 몇 개야? 6.06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돼? 이게 내가 n개 대 n개라 그랬잖아. n개와 n개 같은 개수. 같은 개수일 때 질량비는 원자량비랑 똑같다고. 그지? 한 개와 한 개로 제한하지 말자 그랬지 내가. 기억해? 그럼 산소 원자는 몇 g일 때 1몰이겠니? 16g일 때 1몰이겠지. 돼? 그럼 산소 분자는 분자 1몰은
몇 g일 때 1몰이겠어? 32g일 때 1몰이겠지. 돼? 느낌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느낌은 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흔적도 남기고 문자로 하자잉. 따로 좀 더 예를 들면서 정리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 이산화탄소 분자는 얘 1몰 모으고 싶어. 몇 g이겠어? 몇 g이겠어? 이산화탄소 분자량만 알면 되지. 44g이 1몰이야. 44g이 1몰이야. 야, 우리 이산화탄소 어디서 많이 봐? 이렇게 떠다니는데요? 누가 봐 이걸? 네가 너 봐? 슈퍼맨. 슈퍼맨을 볼까? 걔네들 작은 거 못 볼 것 같은데. 나 누구랑 얘기하냐? 아이, 슈퍼맨 알아? 그것도 몰라? 아이, 촌뜨기들, 도민들. 느낌 와? 야,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어디서 많이 봐? 베스킨라빈스 W. 아이씨,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 아니야? 안 가 요새? 요즘에 좀 그지? 좀 죽었어. 옛날에 한참 그냥 지랄이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난 2시간이요. 망창 받아요. 컵에다가 집어넣고 물. 또라이 아이스. 또라이 아이스 보이잖아. 또라이 아이스. 알지? 또라이 아이스. 그렇게나 보지 뭘 어떻게 봐 이걸. 그지? 그래서 또라이 아이스를 줬는데 22g이야. 또라이 아이스 22g이면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겠지. 0.5몰. 알아들어? 11g이야.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겠지. 33g이야. 몇 몰이야? 4분의 3몰이겠지. 돼? 0.75. 나 자꾸 점 몇 하길래 0.75 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 4분의 3. 돼? 나 분수를 좋아해. 소수점 만들려면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되는 거야? 자, 이게 커피인데, 응? 우리 물. 어제도 이제, 이게 어제도가 아니라 내가 매번 이 뭐를 할 때마다, 물 분자량 몇이야? 18. 18 그러지 말라 그랬어. 18이야. 그러면 물 1몰의 질량은 몇 g이겠어? 18g이야. 18g이 1몰이야. 그러지?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수업을 하다가 물이라고 가정하자. 꿀떡하고 상기니까 이렇게 목젖을 타고 겁나 섹시하게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꿀떡 넘어간 이 물, 섹시하게 넘어간 이 물이 36g이야. 몇 몰이야? 2몰이겠지. 2몰의 물을 마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좀 더 섹시하게 이렇게 막 일부러 흘리기가 좀 그렇다. 어제 일부러 흘렸는데 이게 줄을 흘렀어. 겁내 섹시하지. 목젖을 타고 목 근처를 타고 목선을 타고 그냥 겁내 섹시하게. 상상돼? 배까지 이렇게 흐르면 귀엽지. 아이씨. 그래서 흘러내린 물이 3g이었어. 저더러 섹시하다가 귀엽게 흘러내려간 물을 질량을 쟀더니 3g이었어. 몇 몰이야? 6분의 1몰이야. 알아들어? 입자수 관계로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뭘? 질량을. 질량을. 알아들어? 지금 내가 몇몰이야 물어볼 때마다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연산을 한 것 같아? 비례식 세웠다? 그지? 비례식 세웠겠지. 이거 2배네. 그럼 2몰이겠네. 이거 6대 1이네. 그럼 6분의 1이겠네. 뭐 이렇게. 그지? 비례식 세웠어. 내가 비례식 세워서 이 몰수 계산했다. 공식을 외운 거로 하는 거다. 비례식을 세워서. 아무튼 이렇게 1몰의 질량들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숫자랑 일치하더라. 그러지? 원자량, 분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이야. 그지? 근데 야, 니들 말이야. 물리 배우고 있는 사람. 나만 배워? 나 안 배우는데 참. 나 괜히 손 들었다. 물리를 배워보면 아니 뭐 중딩 때는 했으니까 속력. 중딩이구나. 속력. 풀어서 얘기하면 물체 빠르기. 무식해 보이지. 속력이라고 표현할 걸 물체 빠르기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약간 무식해 보이잖아. 심지어 나처럼 이렇게 도시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식해 보이잖아. 아닌가? 촌사람처럼 보이나? 그지? 속력하고 줄였으면 이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야, 1몰의 질량 몇 그램이야? 라고 얘기하면 18g이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보다 세 글자로 줄여서 몰 질량이라고 쓰는 게 정석적인 표현이란다. 얘처럼 마치 몰 질량이라고 표현하고 숫자에 원자량, 분자량을 집어넣고 몰 질량의 단위가 그램 퍼 몰 이렇게 쓰면 몰 질량이 돼. 숫자에다가 그램 퍼 몰이 붙었다. 이게 몰 질량이야. 1몰의 질량을 의미하지.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돼? 미터 퍼 세컨드가 되지. 바로 1초당 이동한 거리. 뭐 이렇게 되잖아. 1몰당 질량. 이게 이제 몰 질량이야. 몰 질량을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대신 쓰면 나 이거 계산식에 넣을 거야 라는 의미랑 비슷해. 자, 그래서 야, 우리 몰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야, 이거 물질의 양은 몇 몰이야?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요즘 교재에서는. 응? 이렇게 물어봐. 내 싫어한다 그랬지, 이 단어. 요 단어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물질의 양은 하고 물어보는 걸 난 몰수는 하고 물어볼 거야. 알겠어? 몰수는 하고 물어볼 거야. 아마 교재들에 저 몰수는 하고 물어보는 단어가 별로 없을 거야. 굉장히 구신용어야. 내가 저 덕에 안 헷갈린 것 같아. 난 행운하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몰수 계산식. 몰수 n이야? 몰 질량은 뭘로 쓸 것 같아? 몰리큘러 웨이트. 있어 보이지? 대부분 너희들 이제 난 화학을 좀 선행해 봐야지. 지금 하고 있잖아? 완자라는 교재를 사서 보거나 뭐 올리드 뭐 여러 가지 화학 교재 있을 거 아니야. 문제지. 거기에 보면 몰 질량, 원자량, 분자량에 대한 표기를 MW로 하는 게 아니라 M으로 한단다. 근데 난 MW로 쓰는 게 고딩 때부터 습관이긴 해. 고딩 때부터 습관이긴 해. 몰 질량분의 질량. 질량은 M이 아니라 W를 쓰더라고. 웨이트. 자,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다 라고 해주면 저게 공식상에
정석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왜 과학에서의 등호는 숫자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되거든. 원래는 정석적인 표현에서는 그럼 몰수의 단위는 뭐겠어? 몰이 되겠지. 그치? 얘네들 연산한 단위가 몰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원자량으로 해석하잖아. 단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램으로 남아. 단위가 안 맞지? 그래서 그램 나누기 몰질량의 단위인 그램 퍼 몰 이렇게 해주면 그램이 서로 그지? 없어지고 분모의 이중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지? 그래서 결국 남는 단위가 몰이 남게 돼서 단위가 같아지게 돼. 자,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원래는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 화학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지? 니들 공대 가면 이런 거 신경 쓰도록 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렇게 단위를 조정해서 분석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우나? 중간쯤에 배우나 보다.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나 요쯤에 단위 분석을 배우게 돼. 단위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이게 공식이 돼. 근데 말이야 내가 이걸 얘기해 줄 때 야 물을 겁내 섹시하게 이렇게 쭉 흘려서 이렇게 했어. 몇 몰이야 물어봤을 때 니들 비례식 세웠다 그랬지. 요 공식이 비례식의 변형이야. 너희들 분수로 써진 게 비율이지. 알고 있니? 분수로 써져 있는 게 비율이야.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1몰의 질량이 몰질량 그지? 몰질량에 그램 붙은 거고 N몰의 질량은 Wg인 거야. 돼? 얘네들의 비율하고 같은 거잖아. 그지? 얘를 정리해서 1몰 분모의 항에 1 있는 건 지워도 되잖아.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 공식이 나와. 그지? 결국은 비율 관계야. 비례식.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비례식이 정리된 공식이라서 이 공식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게 좋아. 지금은 뭐 일부러 억지로 빼내고 적용해야 되겠지만 알아들어? 고1 때는 안 써먹을 거야. 화학에 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습관처럼 되면 좀 징그럽잖아. 쓸 일도 없는데. 그지? 익숙해지자라는 의도로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 익숙해지면 좀 더 낫더라고. 이 공식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고1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습관으로 만들려고 애쓰자. 질량 나오면 왠지 얘 분자량이 몇이지? 이렇게 찾아서 몰 질량 나눠줘. 몇 몰이구나. 안 물어봐. 그지? 그렇게 접근해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게 너희 2학년 때 화학을 좀 잘 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성적이 좋게 만들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화학이 끝나면 까먹어도 돼. 뻥이야. 내가 말했지. 화학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이건 기초야. 덧셈 뺄셈에 해당하는 거야. 알아들어? 계속 가져가는 거야. 습관으로. 그 뒤로는. 2학년 때 내신으로 활용하고 끝났어. 이게 아니야. 계속 습관으로 가져가는 거야. 알겠냐? 관련 분야로 대학 과정까지 넘어가게 되면 계속 가져가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일단 물을 방금 전에 이걸로 내가 내 목선을 타고 흐르는 그 섹시한 그런 느낌까지 살아있으니까, 귀여운 느낌까지, 그치? 살아있으니까 계속 물로 가져갈게. 응? 물이, 너무 배고파.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픈 물 마시는 게 아니잖아. 너무 목말라서 물을 막 꿀떡꿀떡 마셨어, 내가. 막 꿀떡꿀떡 마셨는데, 마신 물이 4몰이야. 몇 그램 마셔볼게.
4몰이면 몇 그램 마신 거야? 1몰에 18g이잖아. 곱하기 18 그램 퍼 몰 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못하겠는데? 4일은 4, 64 맞나? 48이 32구나. 72 그램 마신 거야. 별로 안 마셨는데? 72g이면 72ml잖아, 그지? 물 밀도가 1g per ml니까. 얼마 안 마셨네? 목도 안 마르네. 그냥 적당히 마실 때쯤 돼서 마신 거네. 되겠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얘 이항시켜서 질량 계산해줘 라고 하면 몰수 알려주고, 응? 몰수 알려주고, 물질의 양을 알려주고. 원래는 이 표현이 정석인데 니들 당분간이 아니라 나랑 공부하는 동안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을 별로 못 듣게 될 거야. 몰수는 몇 몰이, 몰수를 알려주고, 방금 전처럼 4몰, 뭐 5몰, 6몰 이렇게 알려주고 질량 계산해줘. 그러면 W는 어떻게 돼? 몰수 곱하기 몰 질량 해주면 된다는 거지. 돼? 이항하면 되는 거잖아. 얘 남겨두고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치? 습관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습관 만들면 좀 이상한 거야. 너무 일러. 그치? 익숙해지는 거. 지금 당장의 목표는 익숙해지는 거야. 습관을 만드는 건 너희들이 직접 내신에 빡 들어가서 12월 기말고사 다 봤어. 그때부터 습관을 만드는 거고. 알아들어? 숫자 나오자마자 몰수 계산하고 막 몰수 나오자마자 질량 계산하고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계산 과정이 익숙해지는 게 지금의 목표고, 그지? 혼란스럽지 않게 저렇게 하는 거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여름 특강의 목표고.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나는 말이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쳐먹었어. 일단 쳐먹었는데 걔를 60g 먹었는데 3몰이래. 걔 분자량이 몇일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3몰이래. 이렇게 되겠지? 얘 몰 질량은 20g per 몰이네. 그래서 분자량 계산해줘, 원자량 화학식량 계산해줘 하면은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가져가겠지. 돼? 알아들어? 이항 시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내용은 우리 14쪽에 공식 써져 있는 거 있지? 안 써있나? 맨 아래쪽에 14쪽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MW분의 W 써있지. 이 두 개 공식 더 얹어 쓰자. 거기 빈 공간을 많이 만든 이유가 이거 쓰라고. 너무 많이 썼나? 필기는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나? 느낌 오나? 그치? 수업할 때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 문제 풀거나 복습한다고 이렇게 이러다 보다 보면 이상할 때도 있어. 그럼 질문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럼 연락주세요. 니들은 중딩 아니냐? 그지? 학교도 일찍 끝나고, 그지? 고딩에 비하면 응? 시간 잡아서. 근데 이제 평일에 전 시간 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문자 주세요. 내 번호들을 다 알지? 알려줬지? 자꾸 질문하세요. 질문을 자꾸 하세요. 자, 몰수 계산 기본이다. 뭐를 통한 몰수 계산이야? 질량을 통한 질량을 통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거야. 질량 나누기 몰 질량. 알았어? 익숙해져야 해. 익숙해지는 게 좋다. 나중에 습관 만들어야 되고. 오케이? 지금은 좀 틀리면 어때? 좀 맞으면 좋겠지만 다 맞는 게 좋지. 다 맞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좀 틀렸네 싶으면 같이 문제 풀어보면 되지 뭐. 알아들어? 자, 몰수 계산 대충 알겠지?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분자 속의 원자의 몰수를 계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얘들아, CH4 이건 뭐야? 메테인이지. 이게 메테인이야. 메테인인데 이게 한 개, 분자 한 개 있어. 그치? 분자 한 개 속에 수소 원자 수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있어. 그리고 탄소 원자 수는 한 개 있어. 그럼 전체 원자 수는 분자 한 개, 전체 원자 수는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지? 야,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활용해서 야, 메테인 4g 분자의 몰수 몇 몰이야? 4g 몇 몰이야? 분자량 몇이야? 분자량부터 봐야 돼. 몇 몰이야? 그러면 분자량부터 계산해야 돼.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몇이야? 16. 12 더하기 4 16. 그지? 그럼 몰수는 1몰이 16g일 거 아니야. 아, 몰질량이 16g per 몰이구나. 나눠주면 4분의 1몰이 되겠지? 분자의 몰수는 4분의 1몰이야. 그러면 메테인 4g 속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야? 몇 몰이야?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4개 있지? 1몰당 4몰 포함되어 있겠지? 그럼 4분의 1몰에 1몰 되겠지? 그치? 분자 하나당 4개씩 있어. 사람 한 명당 여기에 그 장애인 말고 모두 다 팔이 2개야. 왜 팔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치? 없어. 여기는 없지만 사람이 40명 있어. 그럼 팔은 몇 개 있어? 80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메테인 분자도 5개 있으면 수소 원자가 20개 있어. 알아들어? CH4니까 알아듣냐고. 그치? 요거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 분자가 4분의 1몰 있으면 수소 원자는 1몰이 존재하는구나. 전체 원자는 4분의 5몰의 원자들이 있겠구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치? 돼? 몰수를 물어보는가 하면 4g 메테인 4g 속에 수소 원자 수는 하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 1몰이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겠네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물질의 양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수소 원자의 양은 그런 표현을 내가 싫어하니까 몰수는 그러면 몇 몰, 개수는 개. 알아들어? 몰에다가 뭘 곱해? 아보가드로 수 몇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곱하면 돼. 알겠니? 묻는 거에 따라서 뭘 넣어야 되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익숙할 거 아니야. 확인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보자. 알겠어? 돼? 이상해? 아이씨,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어. 외롭다. 원래 좀 그럴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현빈이는 얼마나 외로울까? 부담스럽지, 대화하기가. 잘생겨서. 이해해. 이걸 진지한 얼굴로 받아들이면
야, 진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안 받아들이고. 자, 아무튼 되지. 질량 관계로 이렇게 몰수 관계 연결시키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체 같은 경우엔 한류 질량 내기 용이해? 지랄이지. 뜬단 말이오. 그지? 막 붕붕 떠. 저울로 재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엔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약간 이 질량으로 재지 않고 부피로 재야지 하는 경향이 있단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법칙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 15쪽.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단다. 아보가드로 법칙. 얘들아, 너희들 보일 법칙 몇 학년 때 배웠니? 1학년 때 배웠니? 보일 법칙이 기체 법칙인 거 알지? 보일 법칙을 지키는 기체 있고 안 지키는 기체 있고 그래? 다 지키지? 산소 기체도 보일 법칙을 지키고 적용시키고 그지? 수소 기체도 보일 법칙에 적용시키고 다 적용시켜. 기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 이상 있니? 꺼졌니? 왜 자꾸 내 핸드폰을 봐? 꽂아서 지금 조만간 내년에 바꾸기로 했는데. 아무튼 돼? 아보가드로 법칙. 이 아보가드로 아까 아보가드로 수할 때 그 아보가드로야. 이를리 화학자입니다. 이탈리아 이를리. 있어 보이지? 이탈리아 화학자. 이 사람이 돌턴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돌턴을 맹종했겠지 이 사람도. 그지? 굉장히 돌턴 천재니까.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하고 나서 그거에 기반을 두고 막 실험을 하고 해봤더니 분자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 알아요. 원자보다 기체에서 분자의 개념을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확인삼아 돌턴한테 보내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랬는데 돌턴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인정을 잘 못 받아. 그러고 나서 얘 일찍 죽어. 돌턴보다 일찍 죽을걸? 그러고 나서 인정을 못 받은 채로 죽어. 아보가드로 법칙. 인정을 못 받은 채로 죽은 다음에 돌턴도 죽고 나서 아보가드로의 제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맞는데 싶어서 보강 실험을 더 해서 막 화학자들한테 돌려서 인정을 받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법칙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안타깝지? 응? 제자가 착하기도 하고, 그지? 그 제자도 착하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 이름 그대로 썼으니까 자기 이름 안 쓰고.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한글이 더럽고 영어 알파벳은 좀 덜 더러워, 그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쓸 거야. 줄여 쓴 거야. 알았어? 다음 주에 뭐 앞부분에 수업 시작할 때 이게 또 테스트 잠깐 보겠지? 걷고 나서 이거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화학결합 수업을 하겠지? 근데 그때도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이구나 라고 알아두자. 알겠어? 에이? 글씨를 못 쓰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에만 적용하는 법칙이다. 액체에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보일이나 샤르를 보일 법칙, 샤르 법칙을 고체에 적용하거나 액체에 적용하거나 하면 개무식한 거야. 알고 있지? 기체에만 적용이 돼. 알지? 막 온도가 높아졌더니 막 부피가 막 늘어나. 그건 액체나 고체가 아니잖아. 기체뿐이잖아. 그러지?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 적용하는 법칙이고 보일 법칙 할 때 혹시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날 거야. 단서가 붙는다. 온도가 일정할 때 라는 조건이 붙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가 팽창한다. 이게 보일 법칙이잖아. 그렇지? 샤르 법칙은 뭐야? 뭐가 일정할 때? 이번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뭐 그렇게가 아니지. 온도가 1도씩 증가하면 0도씨 부피 273분의 1만큼 팽창한다. 뭐 이거지. 그잖아. 샤를 법칙. 그러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붙어. 기체 법칙.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도 조건이 붙어. 골뱅이에 T, P, const. 아싸 있어 보이지? 요 T는 뭐겠어? 온도. T가 온도다. P는 뭐겠어? 프레셔, 압력. 콘스트, 점은 뭐겠어? 일정한, 콘스탄트야. 일정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골뱅이는 뭐겠어? 애시 골뱅이란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표기를 이렇게 골뱅이 TP equal constant 이렇게 쓰면 돼. 있어 보이지? 앞으로 과학 부분에서 필기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붙잖아? 이런 식으로 쓰면 있어. 있어. 있어 보이지? 이렇게. 한글이 워낙에 더럽다 보니까 영어 표기하는 게 좀 더 이뻐해. 그치?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섞여도 상관없어. 섞여도 상관없고 그냥 기체이기만 하면 돼. 같은 부피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 분자수가 같다. 이거란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같잖아? 분자수가 똑같아. 그래서 풍선 크기를 똑같이 만들잖아? 분자수가 어때? 똑같아. 여기다 헬륨 집어넣고 여기다 산소 집어넣고 여기다 이산화탄소 집어넣잖아. 분자수가 어때? 똑같아. 뭔 말인지 알아? 온도 압력만 같다 라고 한다면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똑같아.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있겠지. 그치? 이 부피에 몇 개 있는지 알면 다 알아. 그치? 알아들어? 그렇잖아. 1리터에 100개 있대. 그랬더니 3리터 모았어. 300개 있겠지. 1리터는 100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런 거야. 일정한 부피의 분자수가 똑같은 분자가 포함이 돼. 만약에 수소기체가 3리터가 모였어. 그리고 프로페인 들어봤니? 얘는 수소기체에 비해서 덩치가 크겠지. 덩치가 크겠지. 좀 더 많고 수소 원자 조만할 거고 탄소 원자 좀 클 거고 해서 그지? 얘가 등치가 크겠는데 싶겠지만 기체 상태잖아? 3리터의 분자수가 어때? 똑같아. 기체 분자는 분자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같은 부피에 좀 덜 들어가겠는데 이런 게 없어. 똑같아. 덩치가 큰데 왜 그러지 싶겠지만 액체들은 다닥다닥 뭉쳐있잖아. 니들 저 엘리베이터, 저 좁은 엘리베이터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너희들처럼 약간 날씬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뼈다귀들 이 꽉꽉 낑겨 타는 거라 나같이 복근이 훌륭하게 발달돼. 훌륭하게 발달돼서 귀여운 복근을 가진 친구들이랑 따닥따닥 붙어 탄다.
나는 몇 명 못하겠지. 그지? 너희들 같은 뼈다귀는 겁나 많이 타겠지. 낑겨 타면 뼈다귀 부딪혀가면서. 그러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똑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도 들어가는 사람 수가 다를 거야. 이 상태는 물질의 상태로 비교하면 액체나 고체야. 액체나 고체는 분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사이즈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 근데 기체는 말이야. 너희 같은 뼈다귀가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어. 그리고 나같이 발달된 복근, 귀여운 복근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어. 차이 있어 없어? 맞대지질 않잖아. 기체가 그래. 기체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겁나 멀어. 겁나 멀어. 그래서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3리터에 같은 개수가 포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3리터에 만약에 얘가 뭐 0.1몰이 들어있다. 수소기체가. 그러면 프로페인도 몇 몰 있어? 0.1몰이 들어있는 거야. 알아들어? 분자 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 수는 상관이 없다. 원자가 따로 놀질 않아. 기체 분자는. 알고 있지? 아이씨, 대화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는 거지? 되냐? 근데 이제 나는 그러면 산소 기체를 1몰 모으고 싶어. 몇 리터 모으면 1몰 돼? 30리터 모으면 1몰이겠지? 이 상황에서 온도압력 일정할 때 실제로 30리터가 1몰인 경우가 있어? 있겠지. 어떤 온도압력에서. 그치?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오케이? 요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결국은 부피비가 무슨 비? 몰수비. 그지? 부피비가 몰수비가 돼. 겁내 중요하다. 부피비가 몰수비가 돼. 알아들어? 야, V리터 있고 2V리터 있대. 몇 대 몇째 분자수가 있어? 1대2의 분자수비가 있는 거야. 어이? 알아들어? 이상해? 아씨, 대화상대. 엄마 외로워. 돼? 이상해? 아이, 나 누구랑 얘기해?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것보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 주는 게 0도씨 1기압이 나와. 거기 밑에 15페이지인가? 15페이지 중간쯤에 0도씨 1기압. 자, ATM이 기압이다. 기압 한글로 쓰는 거. 다음이 ATM을 쓰는 걸 더 좋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이야. 맞아? 살짝 작아. 0.9몇 기압이야. 알고 있니? 진짜 1기압을 경험하고 싶으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돼. 바닷물 수면이 1기압이래. 그렇다는데? 1기압이래. 아무튼 기압 ATM은 뭐야? atmospheric pressure 에서 요거가 단위가 됐단다. 이게 대기압이잖아. 1기압 기압 돼? 한글 기압보다 얘가 더 이쁘장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알지? 글씨 글씨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칠판 지저분해지고 한글 쓰면. 자, 0도씨 1기압을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표준 상태라고 부른다. 책에 다 써있어. 0도씨 1기압의 다른 표현은 표준 상태야. 표준 상태 또는 STP라고 한다. 있어 보이지?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의 앞글자만 똑똑똑 딴 거야. 발음 죽었어? 쩔지?
그럴 수 있어. 자, STP, 응? 요때 22.4L가 1몰이 된단다. 암기해야 돼. 뭐 지금 당장 너희들이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별로 없겠지. 그냥 아 저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로 이해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막 풀이를 해주면 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지? 이번 여름방학 특강 쪽에서, 여름 특강에서는 나의 목표는 그거야. 이런 거 문제 풀이 해주면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측면. 물론 스스로 잘 풀어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아직은 낯설 테니까 실전에 들어가는 건 고2니까, 그치? 요게 요 내용이 실전에 들어가는 건 고2야. 고2부터야 쭉. 실전에 들어가는 건 고2부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고1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습관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그지? 너희들에게는 성공적인 화학 공부가 될 거고. 자, 22.4L가 1몰이야. 무조건. 몇 도씨 몇 기압에서? 0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ST. 오케이? 뭘 쓰더라도 0도씨 1기압이구나로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0도씨 1기압인 거야.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인 거야. 아니? 자, 22.4L가 몇 몰이라고? 거기에 22.4L 써놨지. 그지? 이게 몇 몰? 1몰. 그지? 얘 1몰이야. 그러면 메세인 1몰이야. 메세인은 1몰이 몇 그램? 메세인 1몰은 16g이잖아. 그지? 우리 CO2 1몰은 몇 그램? 자, 메세인을 22.4L 먹으잖아. 16g이야. 돼?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단다. 물질의 몰 질량과 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응용하면, 그지? 몰수 거쳐서 질량으로 가는 거 할 수 있겠지?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다 보니까. 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 알고 있지? 돼? 몰 질량분의 W 기억나? 그치? 달달달달 암기되어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건 뭐 욕심인 거고. 되겠니? 야, 11.2L 나오지. 그 다음에 몇 몰? 2분의 1몰이지. 돼? 그럼 메세인 몇 g이야? 8g이겠지? CO2는 몇 g이야? 22g이지. 얘네 둘만 대표적으로 계속 쓸게. 돼? 자, 5.6L 나온다.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겠지? 돼? 그럼 메세인 몇 g이야? 4g이겠지. CO2는 11g이겠지. 돼? 자, 2.8L에도 적자. 8분의 1몰이겠지. 돼? 메세인은 2g일 거고. 돼? 프로페인은 5.5g이겠지. 오케이? 야, 2.24L 몇 몰이야? 이거 되게 의도적인 숫자 배치란다, 이거. 여기에 써있는 숫자 배치들은 굉장히 의도적인 숫자 배치야.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이런 짓을 하면 좋으려나 싶을 정도로 의도적인 숫자 배치인데, 뭐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요거 차라리 내신 준비할 때 고2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준비할 때 이 숫자들이 익숙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아마도. 아마도. 자, 2.24리터 몇 몰? 0.1몰이겠지. 10분의 1이잖아, 부피가. 그지? 0.1몰이겠지. 22.4리터가 1몰이니까 이거의 10분의 1은 0.1몰이지. 돼? 그럼 몇 그램이야? 1.6g이겠지. 잔다. 자면 안 돼. 아무리 내 목소리가 아이유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자면 안 돼. 4.4g. 그지? 나머지 메꿀 수 있겠어? 근데 약간 독특한 게 거기에 6. 아래 네 번째 줄에 6.72리터가 나오지. 6.72. 그지? 6.72리터가 나오지. 얘 67.2리터는 세 번째 칸의 맨 끝에 67.2리터가 나오지. 돼? 얘 몇 몰이게? 22.4리터가 3개 있으면 이렇게 된단다. 그지? 얘 곱하기 3 하면 얘야. 그지? 얘 3몰이란다. 돼? 얘 3몰이야. 67.2는. 그럼 얘네들 질량도 쓸 수 있겠지?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 질량도 쓸 수 있겠지?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니들이 써봐. 계산해봐. 16 곱하기 3, 44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니? 돼? 이상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리터 써 있는 건 안 할게. 안 할게. 니들이 써?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로 쓰고 지우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깜짝이야. 지우개 없어진 줄. 경준아, 스톱. 끝내.